예, 윤창근입니다. 성남의료원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해서 나백주 교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공공병원, 민간에 위탁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신상진 시장은 운영비 적자 문제와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성남시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허구입니다. 왜 허구입니까? 첫 번째는 운영비 적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간에 위탁하면 적자가 더 커진다는 것. 그 문제는 사례가 증명을 하고 있죠. 군산의료원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인력으로 채워지면 공공병원은 대학병원의 먹잇감이 됩니다. 지역 공공의료를 포기를 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공적 운영이 아닌 대학병원의 사적 운영이 되어서 주민 참여를 포기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의료원이 선도적 역할을 포기하게 되어서 진료비가 증가되고 그것은 결국 환자에게 부담이 증가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진료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요람의 역할을 시의료원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대학 교수가 중간 과정 역할을 하게 됨으로 해서 대학 교수가 논문이나 쓰고 이 시의료원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마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서 지금 운영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 지금 허구라는 거고 오히려 공공의료를 망가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운영을 담보하는데 방해가 되는 반대로 가는 그런 요소가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흥남의료원 민간위탁 문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천하고 마산하고 군산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했던 데고 위탁하기 전하고 이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1인당 진료비가 이제 현저하게 늘었다는 거고 재정 보조도 굉장히 지자체의 재정 보조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런 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위탁이었는지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유근록이라는 군산대학교 분이 쓴 논문인데 이게 지금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을 비교했어요. 네,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을 비교했는데 효율성이 남원의료원이 효율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군산의료원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09년, 2006년도에 한참 위탁하고 있던 한 중간입니다. 그 중간에 환자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전염병 진료 대비 만족도 이런 걸 해봤을 때 군산의료원이 다 남은 의료원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 자,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이분명 선생이 쓴 논문에 의하면은 이거 보니까 민간위탁이 효율성 추가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반대를 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해야지 이거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이 지금 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원장 선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부, 선임 이런 부분들을 다 위탁한 병원에 다 맡겨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 안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게 되고 그게 이제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요 병원이 작동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군산의료원에서 이제 사례를 제가 몇 개 발표자를 보다 보니까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거고 인건비도 이제 부당 지급했다는 거가 있는데 원래 모 병원에 법인에서 내야 되는 사학연금의 부담금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 군산의료원 예산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사례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 보직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주요 보직자가 관리부장, 기획홍보팀장, 구매팀장, 구매계장,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 사람들을 다 모병원 인사로 다 채워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환자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모병원으로 전환을 시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 서남병원이라고 하는 분들과 이대 목동병원 위탁될 때도 사실 그걸 제가 잘 봤었거든요. 끊어놓고 그 종료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회계나 이런 걸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환자들이 이대 목동병원으로 빠져나갔다 하는 그런 보고가 꽤 많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사국가 평장이나 노사 합의 관련해서도 분크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하게 됐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대학병원에 위탁을 맡긴다.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실은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가 된다는 겁니다.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때 저는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세종의원도 위탁하는 것을 봤어요. 그 세종에 그때 그 세종시 알죠? 옛날에 그 연기군 거기가 있었는데 세종시가 됐어요. 근데 그 조치원읍에 있던 병원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병원이 없어가지고 의료 사각지대다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시립의원을 만들었어요. 세종시에서. 그 위탁을 어디다 맡기는 것 같더니 서울대병원에 맡겨요. 서울대병원은요 그걸 맡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거 내가 진짜 신기했어요. 그 서울에서 새벽에 기차 타고 와가지고 막 해요. 지금은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보니까는 서울대병원도 그 세종시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부 부처가 다 오니까 뭔가 그 연계를 끈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간에 이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연구하고 그 교육하고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첨단 의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수련을 받고 또 그걸 연결해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 분과 전문의 중심으로 첨단 의료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자재나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산대병원에서 원장님이 하시다가 부산대병원 원장 하시던 것도 제가 봤는데 이야기도 보니까 비슷해요. 이 고가 장비를 해가지고 거기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도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어떤 투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제 그 첨단 의료에 대한 논문, 첨단 의료에 대한 역량,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환자보다 경환자가 많기 때문에 또 경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전문의사 인력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미흡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대학병원 준원이나 위탁이 증가한다는 것은 1차 의료나 2차 경환자 종합병원 진료 영역이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분과 전문의의 무분별 확대 방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병원의 모델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지금 최근에 진주령 관련해가지고 그쪽 경상남도에서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보고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전에 보라병원과 서울시는 굉장히 긴장 관계였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라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거기 교수들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서울대병원 못지않는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그런 병원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보라병원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진주령 폐업 이후로 그 시립병원들에 대해서 공적 손실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료는 한 5, 60억 정도, 보라병원은 100억 정도 지금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분들은
그거 갖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하여튼 이게 또 하나가 이제 갱신을 위탁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2, 3년 만에 하던 것을 막 이제 좀 늘려달라고 5년 늘려졌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탁할 때마다 위탁이 계속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라병원은 이 사내 구성이나 운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장하고 기술실장하고 그 다음에 보라비 병원장하고 시 담당자하고 이렇게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뭐 노동자 참여라거나 주민 참여라거나 전문가 참여라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공적 운영이 담보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주의원 연구를 보니까 경상남도 뭐 민간 위탁을 가고 싶어 하나 보다.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적자를 보존하는 책임을 모병원에 위탁받는 병원에다 지우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적자를 안 보려고 길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환자 유치라거나 이런 거 풀어도 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흑자 공유 가능성, 돈을 버는 것을 너희들 좀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막 그 보고서에 막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첫 번째 이유인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성남시 경우는 뭐 지금 시장 경영분실 시기에 주겠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위탁을 하냐 이거예요. 치경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고, 그 시 목적에 맞게끔 비급여를 통제하고 비급여를 하지 않고 혼합 진료를 하지 않는 모범 진료를 통해서 시민들 하여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인력의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전체 공공보건의 선도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모든 것을 손을 놓고 대학병원 너희들 알아서 하고 그냥 갖다 바치고 돈만 갖다 바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신분이 지금 두 분이 타가면 원장하고 일부 경영진만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보라병원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위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게 되면 거기 오는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비전임 병원이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빨리 써서 다른 대학병원 가고 싶어하지, 이거 완전히 식민지 병원이 될 수는 없어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을 텐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인간위탁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우리 성남원에 처음 개업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뒤로도 이 문제에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러니까 암 진료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근데 대개는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암인 경우 진단과 치료를 하는데, 보니까는 거기서 진단받고 그 이후에 후속 진료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계속 그 대학병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 진단받은 후속 암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암 진료 기능은 당연히 지방원에 가장 공동의료위원회를 치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공공보건의 특별 회계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예, 국비도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제안됐던 게 착한 적자, 공익적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해주자. 법적 근거는 있거든요. 공공보건이라는 법률에 지금 그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번에 연구 용역해가지고 시범사업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다 그것도 깔아뭉개졌더라고요. 아까 울산의료원처럼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언젠가는 나는 국비도 병행비 지원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도도 그 예산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기초지자체도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특별회계라고 만들어서 아까 성과주 예산 집행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지원단 설치하고요. 성남시 의료원의 지원이로서 경기도 의료원하고 의료 표율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학병원 위탁은 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병원의 의료 인력과 긴밀하게 교류 협력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협력 체계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방의료 설립 운영하는 문제를 보면은 지방의료원을 위탁을 할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허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보니까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만약 상담이 입장한다고 분명히 복지부 장관이 심의를 해야 될 텐데 못 갖고 심의를 해? 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도 지금 일단 못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아무튼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하는 법률을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원장을 이사회장하고 경직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하고, 3년간 단기 손실 적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지도한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항을 없애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지금 성남수련의 의사를 뽑지 못하는 게 핵심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지역적인 조건이 가장 좋죠. 여기는 의사들이 선호하는 강남과 분당 사이에서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기 때문에 성남수련에서 의사를 뽑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럼 다른 병원들은 아예 뽑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이제 성남치료원의 의사들이 없는 이유는 애초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요. 다 있었던 인력들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외과 여전히 못 뽑고 있지만 초기에 신경외과 3명이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순환계내과도 지금 계속 뽑다가 지금 겨우 1명 정도만 있지만 초기에 3명이나 있었어요. 3명 다그 신조자 시술을 굉장히 대학병원에서 하는 고난이도의 시술이 가능한 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인력 뽑는 거는 전혀 어렵지는 않았었던 거고, 그 인력들이 지금 다 나가고 전임 원장하고도 갈등을 통해서 다 나갔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소극적으로 뽑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말로 위탁하겠다는 병원에 누가 오겠습니까? 위탁하고 곧 위탁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용불안이 되는데, 적용 가봐야 몇 달 있다가 또 잘리고 딴 데 이동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가죠.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3차례 걸쳐서 의사 인력을 한 10여 명 정도 채용으로 나가는데 단 한 명도 못 뽑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3번에 걸쳐서 한 명도 못 뽑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특별한 어떤 대단한 뭔가가 필요해야 있어야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성남시 의료원이야말로 가장 좋은 입지적인 조건. 여기서 의사를 못 뽑는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을 하더라도 아마 위탁병원에서 인력이 내려오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소수의 대학 교수들은 오겠지만 결국에는 새로 뽑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새로 뽑나 위탁으로 넘어가서 의사 인력을 뽑나,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선발 방식에서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당연히 여기 와서 진료를 안 합니다. 교수들은 오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이제 임상교수라고 하는 그런 인력들이 오는 거고, 지금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들도 다 사실은 다 교수 직함을 소위 가지고 있다가 있는 인력들인 거죠. 단지 정교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일 선생님은